안녕하세요. 운동선수입니다. 자, 오늘은 더전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더전 비전 제가 절대 매수하지 않았던 종목이긴 하지만 6일 연속 상승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관심 종목에 떠올랐던 더 비전은 16.5% 급락했더라고요. 그리고 최저 폭일 땐 마이너스 20%, 며칠 전에 했던 오스템 임플란트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급락이었습니다. 보니까 4,501억 원의 부동산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제 생각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비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다음 증권에서 찾아본 바로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판매함, ERP, 디클라우드 서비스, 전자금융 서비스, 모바일 솔루션, 보안 그룹웨어 등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인이시라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회사용 소프트웨어를 더존 비존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선 주가 차트를 보시면 2016년도부터의 차트를 첨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2018년대 급상승을 합니다. 2017년도부터 사실상 상승을 했네요. 2017년, 18년이 코스피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으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상승과 함께 더존 비전도 상승했던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25,000원대부터 해서 62,000원, 그러니까 2.5배 수준 2년 사이에 250%가 상승을 했었네요. 2018년 이후로는 대략 횡보를 하다가 2019년 바닥을 다시 찍고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회사 2016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은 25%대, 아주 높은 수익 ROE를 나타내고 있네요. 괜찮은 회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급락에 따라서 기관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 그것을 개인이 받아냈던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제가 임의로 그린 지지선들이긴 하지만 최근 2019년 대략 5월 달부터 횡보를 하던 구간에서의 1차 지지선을 그려보았을 때 오늘은 일단 1차 지지선은 버텼다라고, 왜냐하면 뭐 바닥을 찍고 일단은 살짝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개인들이 많이 사서 올라간 모양새인데 과연 여기서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은 기관 쪽에서 더 매도를 해서 더 가격이 하락할지는, 일단 오늘 거래량이 엄청 터졌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더비존이 4,500억 부영 을지 빌딩을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왜 매입을 했고, 이 매입을 함으로써 왜 주가 하락이 크게 났을까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도전비전은 신규 사업 추진과 장기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4,500억 건물 매수를 결정했다. 솔루션 구축과 영업 조직을 통합해 업무 시너지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2011년 강남도로 야심차게 본사를 이전했다고 합니다. 지리적 한계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럴 것 같긴 해요. 저도 서울 쪽에 있긴 한데 특히 제 친구들 보면 이게 강원도 쪽에 뭐 공기업도 많아서 좋긴 한데 엄청 부담스러워 하긴 합니다. 가기 좀 싫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IT 내지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IT 인재들을 영입해야 될 텐데 좀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 좀 뒤에 또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도전 비전은 이 4,500억 중에 1,500억 원은 유상증자. 그러니까 주식을 더 팔아서 매수 자금을 충당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의 주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회사에 대한 자기 지분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보니 주가가 1,500억 원만큼의 비율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 이 이유들이 타당한 것인가? 일단 기사들을 통해 봤을 때 이 더 비전이 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청 부근에 있는 부영 부영 을지 빌딩인 거죠. 위치가 왼쪽에 보이시죠? 대략 저 정도쯤인데 서울의 거의 중심, 서울시청이니까 거의 중심 쪽이긴 하죠. 그래서 이 빌딩을 매입한 이유가 단순히 뭐 비용 절감 우수 인재 확보도 있지만 국내외 유수기업 본사가 밀집해 있기도 하고 더전 비전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등의 제휴 협력이 필요한 플랫폼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전개를 위해 서울 오피스를 유용하게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영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업무 시너지 향상 및 비용 절감 등 비즈니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7월 말 현재 제품별로 구축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600여 개. 그동안 컨설턴트들이 현장에 개별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평가다. 강원도에서 아마도 컨설턴트들이 출장을 왔을 건데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쪽 업계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서울 강남 테헤란 밸리와 강서 지벨리 분산된 스마트 워크 센터와 교육센터도 서울 오피스에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연간 3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4,500억 원 대비 30억이면 사실 엄청 미미한 비용 절감 효과긴 한데 여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이 30억 원의 비용 절감뿐만 아니고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지원 업무 효율을 높임으로써 하지만 이 효율은 어느 정도 효율이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 같은 아마도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존의 더존 비존의 영업이익률이라든지 회사의 성장률을 봤을 때 분명히 경영층에서 잘 판단을 하고 선택을 했겠지만 여튼 지금 당장은 좀 당장의 어떤 그런 효과들은 좀 손해가 좀 더 있다. 돈이 나가니까 당장엔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상증자라는 것이 뭐 저보다 더 많이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단히 보면 경영 규모의 확장을 위해서 추가 자본이 필요할 때 주식을 추가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기 자본의 조달 형태인데 주식의 증가와 함께 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1,500억만큼 회사의 자산이 커지니까 기업의 재무제표를 개선하고 부채 금융에서 벗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4,500억 원 중에 1,500억을 주식을 더 발행해서 주식을 파는 거죠. 팔아서 확충하는 건데 이게 보시면 시가총액도 제가 한번 봤는데 지금은 2.2조 정도 되더라고요. 대략 1,500억 원을 한다고 하면 유상증자 한다고 하면 10분의 1보다 조금 모자란 수준이죠. 그만큼 이 주식이 희석된다는 건데 그냥 뭐 상세한 전문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략 10분의 1 정도 유상증자하면서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비중이 희석됐다. 일단 1차적으로 유상증자 때문에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떨어졌다. 10% 정도 대략 10% 이하긴 하지만 그리고 부채 비율이라든지 ROE, 자본 유보율을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은 회사예요. 건전한 회사로 보이긴 합니다. 수익률도 잘 내고 있고 부채 비율도 낮고 자본 유보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하지만 18일 한국경제신문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유상증자에 의한 주가 희석과 재무 악화 우려가 염려된다. 보시면 4,500억 중에 2,500억 원은 은행 대출로 조달하고 500억은 아까 뭐 말씀드렸던 자본 유보율,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500억 원을 내는 거고, 2,500억만큼의 빚을 내는 건데, 이게 재무 악화 우려라는 것이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빚을 냈으니 이 돈에 대한 빚을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이 은행 대출 비용,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ROE가 깎이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회사가 돈을 잘 벌어도 순수익은 그 빚을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깎일 거고, 그러한 것이 이제 재무 악화가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주가 희석에 의한 것이 대략 10% 빠졌고, 재무 악화에 의한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빠질 건데, 과연 이 증권가 이 관계자들이 이 가치를 어느 만큼 평가를 해서 매도를 할 것인가.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1차 지지선을 버텼고, 이제 여기서 개인들이 받아낸 형태인데 기관계에서 얼마나 더 팔지 말지에 대해서 2차 지지, 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뒀지만 그 다음에 주가가 더 빠질지 아마도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분명한 거는 도전비존이라는 회사가 계속 성장세를 띄고 있는 회사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회사를 설명드릴 때 썼던 빅데이터라든지 뭐 그런 핀테크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 4차 산업 뭐 성장과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로 이렇게 대표되는 업종이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것과 이런 추세들도 잘 맞아들어서 이제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가지겠지만 당장에는 좀 이런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것들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료들을 정리하고 확인해 보는 일들이 잘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뭔가 빈틈이 있는 자료가 있을 때는 스스로 찾아보게 되고 여러분한테 소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꼭 그 숫자들,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네요. 앞으로도 좀 더 의미 있고 좀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천과 구독 눌러주시면 좀 더 보람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